네, 계속해서 코로나19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문가들이 경고해왔던 2차 대유행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현 상황이 지난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과 비교해 볼 때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또 어떻게 하면 재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긴급 대담 대전시 의사회 서지원 감염대책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이 아주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현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으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수도 있다. 또 2차 대유행 초기 단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렇게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게 됐다고 보고 계세요? 가장 큰 것은 그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계절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그 계절적인 상황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두 번째는 감염력이 자꾸 더 세져가지고 그 주변에 깜깜이 환자들이라든가 무증상 전파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장마가 한 50일 정도 가면서 환자, 일반 시민들도 많이 그런 데 지쳐버렸고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느슨해지면서 주변에 전파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강한 전파력과 또 약간은 느슨해진 방역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전국적인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어제까지 연휴였던 점을 고려하면 또 이동 사례도 많았을 것 같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 그래프가 가팔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봐서는 확진자 그래프가 증가될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2월, 3월 달에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 경북이라는 한정된 지역이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 인구의 반 이상이 몰려 사는 수도권. 거대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또 여러 군데 집단 집회라든가 어떤 모임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8월 8일, 8월 15일 모임 통하면서 그 사람들이 모인 누가 모였고 누가 어디로 갔는지 이동 동선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내가 무증상 상태에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면서 퍼뜨리고 하게 되면 이건 대구 경북 사태랑 또 다르게 굉장히 크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산발적인 감염 집단이 다양해질수록 또 역학 조사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일각에서는 지난 대구 신천지 집단 감염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을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문가로서 이번 코로나19의 재확산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뭘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 서울 지역에서 인구의 대부분이 몰려 살고 그쪽에서 이 집단 발생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이동이 특히 또 휴가철을 거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많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교회나 카페, 식당 같은 일상 생활을 통해서 소수 산발적인 연결고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생 연령들이 훨씬 더 고령화되고 있는 점들이 사망률을 높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는 2.67 정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통계는 2.83으로 훨씬 더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2.83명씩 감염을 시킨다고 하면 굉장히 발생이 증가하겠죠. 지난번 7월 달 같이 많이 줄었을 때 내가 0.76 정도까지 감소해서 줄어들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금 2.83까지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관련자가 이제 진단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확진자가 도주하는 그런 사례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방역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고 보세요? 아까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분한테 구상권을 신청하겠다. 그다음에 그 이번 구속이 보류됐던 것을 다시 구속시키겠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질병 감염 예방법
등을 통해서 그 법률적인 조치를 통해서 환자가 그 거부하지 못하도록 공권력을 같이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강제로라도 입원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예, 한다. 왜냐하면 예. 개인의 자유라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열심히 다 막아놨는데 지금 여기서 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예. 앞으로 뭐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팬데믹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공권력을 동원해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식당이라든지 음식점, 카페 같은 곳이 되겠죠. 뭔가를 먹는 공간에서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안 갈 수도 없고 그런 곳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특별히 더 조심하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장소는 어디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말 감염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있을 때 발생하니까 가능하면 좀 2m 이상 떨어지는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대전 예술의 전당에서 그 음악회를 다시 열었을 때 한번 가봤더니 1,300명 들어가는 자리가 300명만 입장을 시켜가지고 앞뒤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해서 잘 마쳤었거든요. 예, 예. 국제음악제를 마쳤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어떤 한 방 안에 따로 그 가족들만 모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모임의 그룹이 다른 사람들하고 섞이지 않도록 그 떼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가능하면 제일 좋은 것은 모임을 줄여서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접촉돼서 그 위험성을 높이는 기회는 없애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역시나 확실한 거리두기, 그리고 불필요한 모임은 최소화하는 것. 예, 기본적인 거지만 저희가 좀 지켜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자꾸 접촉되고 난 상태에 내가 손을 자꾸 나도 모르게 코와 눈 이런 부분을 만지기 때문에 예, 예.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자주 손을 씻고 세정제를 사용해서 그 본인의 개인 위생을 잘 유지하는 것이 이 전파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예, 더 큰 재확산을 막을 수 있느냐,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